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퀴.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네, 올해 시장을 돌아보면요. 그 중심에는 AI가 있었습니다. 반도체를 필두로 전력기기, 인터넷 플랫폼 등 AI 산업 발전 수혜가 순환매를 돌면서 주가 역시 좀 시세를 내줬었는데요. AI 버블론이 계속해서 떠오르면서 주가가 주춤한 모습을 보였지만 여전히 시장에서는 내년도도 AI 랠리가 이어갈 것이다. 기대감이 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각각 섹터, 대표 섹터로 손꼽히는 반도체, 전력기기, 인터넷 업종에 대한 이슈와 변수 한자리에서 분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인식 SK증권 연구위원, 정의훈 유진투자증권 연구원, 백기련 유한타증권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세 분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AI 산업 지금 우리가 세세하게 하나하나씩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먼저 플랫폼, 반도체, 전력기기 하나씩 순서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랫폼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국내 플랫폼 기업들 주가, 실적에 큰 영향을 미친 게 단연 AI 모멘텀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네이버랑 카카오가 올해 자체 주가 흐름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는데 체감적으로는 좀 아쉬워하시는 투자분들이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일단? 그래서 저도 사실 이렇게 나머지 두 분 섹터를 같이 모셨는데 저희 플랫폼 섹터가 상대적으로 좀 저조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는 그랬죠. 네. 물론 절대적인 레벨 자체는 좀 주가가 많이 상승하긴 했으나 좀 AI 관련된 모멘텀이 아무래도 서비스 단에서 많이 이렇게 연결되기까지는 시간차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다 보니까 실적이라든지 주가에 많이 반영이 못 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결국 네이버, 카카오를 필두로 해서 국내에서 많은 AI 서비스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출시가 되고 또 이제 관련해서 매출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고 되고 있는데 과연 얼마만큼의 많은 유저 트래픽을 확보하고 또 이 유저 트래픽을 바탕으로 실적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가 아까 앵커께서도 서두에 언급해 주신 네. AI 버블론을 좀 잠식시키고 좀 성장성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스토리가 그려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사실 며칠 사이에 AI 버블론이 다시금 시장에 고개를 들면서 미등시도 그렇고요. 우리 시장도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AI 산업 성장에 거는 기대감은 내년에도 큰 상황인데 광고나 커머스와 같이 AI가 실질적으로 도입이 되고 나서 지표들의 변화는 어땠습니까? 우리가 그거를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결국 네. 제일 많이 주시는 질문 중 하나가 AI가 실적에 도움이 되냐 안 맞아요. 되냐가 네. 좀 많이들 질문을 주시는데 이게 직접적인 수익성으로 연결되기보다는 간접적으로 개선되는 효과는 굉장히 유의미한 지표들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광고 추천이라든지 아니면 커머스에서 이제 쇼핑 추천 같은 데서도 네. AI 서비스가 도입되고 나서 이제 유저 지표들이 개선되는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다만 지금 시장에서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는 거는 좀 더 직접적인 수익 같습니다. 그러니까 커머스 시장에서의 어떤 그런 좀 불진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확실히 좀 개편할 수 있는 좀 AI 서비스에서의 그런 좀 유의미한 개선 지표를 좀 보고 싶어 하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네이버와 카카오 두 회사 모두 직접적인 AI 서비스에 대한 수익은 실적 전체에서 비중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AI 에이전트라든지 이런 기타 AI의 직접적인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과연 서비스 성과가 얼마만큼 나올 수 있을 것인가가 향후 네이버, 카카오 주가뿐만 아니라 AI 버블론에 대해서도 좀 향방을 가를 수 있는 중요한 열쇠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투자자 입장에서는 AI 서비스가 도입되고 나서 실질적인 성과가 얼마만큼 성장을 했는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우리가 그 부분을 기대할 수 있을지가 궁금해지고 결국에 주가적인 측면으로 가서 네이버랑 카카오 올해 주가 흐름과 함께 내년도의 성장 모멘텀은 어디서 찾고 계십니까? 2022년 11월에 챗GPT가 출시되고 나서 네이버, 카카오 주가 움직임 보면 사실 둘이 비슷하게 움직이질 않았어요. 그냥 관련해서 AI 모멘텀이 있느냐 없느냐로 네이버, 카카오가 조금 주가 향방이 좀 갈라지는 그렇죠, 모습을 많이 네. 보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과연 AI 모멘텀을 어떤 회사가 가져갈 수 있을 것인가가 좀 주가 향방이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자사의 하이퍼클로버 X를 기반으로 해서 지금까지는 온 서비스 AI, 즉 기존의 사업 부문에 좀 간접적으로 적용하는 형태를 이끌어왔다면 내년도부터는 AI 에이전트라든지 AI 탭과 같은 직접적인 AI 서비스들을 많이 출시할 예정이고요.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올해 연말에 이제 챗GPT for 카카오라든지 이런 챗GPT와 협업을 통한 AI 서비스들을 많이 출시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더 그런 성과적인 부분들이 많이 이제 좀 보여져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플랫폼들의 AI 사업 비중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센터 인프라 구축이 중요할 것 같은데 백기련 연구원님께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구간에서는 장비 출하와 같은 타이밍 관련해서 변동성을 야기할 수 있다. 이 부분에 좀 주의를 해야 된다라는 평가가 많은데 이런 시차나 변동성이 향후 서버, 특히나 메모리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네, 사실 저희 요즘에 이제 네. 그 시장분들 많이 만나다 보면 이 AI 관련한 노이즈 중에 가장 많이 얘기되는 부분들이 전력 인프라단에 대한 부족 현상이 좀 가속화되면서 내년 하이퍼스케일러 업체들의 투자 계획이나 아니면 이후 27년까지의 스케줄들이 좀 변동될 수 있다. 이런 우려들이 있으십니다. 이게 저희 테크 쪽에서 사실 불편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26년도와 7년도에 대한 칩셋 업체들의 이런 출하량은 어느 정도 다 저희가 기대를 반영하면서 주가나 이런 부분도 올라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전력 인프라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제 이슈가 되면서 지연이 되면 26년도와 7년도에 대한 수요 가정치를 좀 하향 조정해야 될 가능성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불편한 건데요. 사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투자자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사실 수요의 축소가 아닌 설치 시점의 이동 정도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26년도에 대한 이런 일정들은 정상적으로 잘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점에 좀 주목을 하시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실질적으로 이제 이 GPU나 아니면 AI 관련된 밸류 체인들이 대만에 상당히 많은데요. 저희 이제 본사의 대만 채널 통해서 계속 1, 2주에 한 번씩 체크를 해보면 26년도에 대한 하이퍼스케일러 업체들, 특히나 미국 고객사들에 대한 추정치는 2, 3주에 한 번씩 상향 조정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26년도는 오히려 생각했던 것보다 강하다라는 말씀으로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최근 AI 개발 방향이 비용 대비해서 성능을 좀 극대화시키는 효율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뭐 HBM이라든지 GPU 실물 수요, 메모리 업황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투자자 입장에서는 궁금해지거든요. 네. 그 저희가 사실 이 뭐 GPT라든지 아니면 AI 이런 부분들이 처음에 시장에 화두로 던져지고 이후에 이제 GPU 이런 사용량이 늘어나면서 얘기를 해왔던 게 뭐 스케일업, 스케일아웃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GPU와 HBM 위주의 성장을 야기시키는 포인트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요. 올해 지나면서부터는 이제 업계 전반적으로 AI 컴퓨터 효율성을 강조하는 그런 모델들이 많이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최근에 또 시장의 화두가 되었던 뭐 구글의 MOE 모델이라든지 아니면 KV 캐시 최적화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더 인더스트리에서 요구가 많은 상황인데 이 부분이 더 심화되면 심화될수록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SSD 스토리지라든지 아니면 CPU 그리고 일반 레거시 메모리에 대한 수요가 강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제 예전과 다르게 HBM과 GPU의 성장세가 둔화돼서 테크 쪽이 좀 불편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우려를 하시는데 오히려 그런 거에 집중을 한다기보다는 올해부터 내년 후년까지 해서 저희가 26년도와 27년도에는 보다 이제 레거시 메모리나 SSD 쪽에 대한 성장률이 더 가팔라질 것이다라는 점을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AI 대확장기 속에 각각의 섹터에 대한 분석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앞서서 정의훈 연구원님께서 플랫폼이 상대적으로 좀 소외됐다라고 하는데 아웃퍼폼 해준 섹터가 아무래도 전력기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력기기 분석도 도와드리도록 하죠. 자, 데이터 전력기기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은 사실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전력막 연결 병목이 심해지면서 이 대안책을 지금 찾고 있는 모습인데 이 부분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그래서 이제 최근에 부각받고 있는 발전원이 현장 발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리포트 상에서는 이제 용어가 정리가 되지 않았다 보니까 온사이트 발전, 뭐 비하인드 미터 발전이라고 하는데 저는 쉽게 현장 발전이라고 그러니까 말씀을 인근에서 드릴게요. 직접 한다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현장 발전의 가장 반대편에 있는 게 이제 개통 전력, 중앙 전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형 발전소 전통적인 방식은 중앙에서 발전을 한 다음에 송전을 와서 이제 수요단에서 이제 전력을 소비를 하는 건데 지금은 현장 발전이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빅테크 업체들이 데이터 센터를 가동함에 있어가지고 연료전지라던가 가스터빈 많이 선택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차트 보시는 것처럼 이제 최근에 미국에서 천연가스 발전소에 대한 계획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년 말부터 이제 올라가고 25년에는 이제 계속해서 성장률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현장 발전이 부각받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력망 인허가 절차가 지연이 되면서 3에서 5년 정도 걸리다 보니까
빅테크 업체들 입장에서는 빠르게 전력을 공급을 받아야 되다 보니까 연료전지, 가스터빈처럼 리드 타임이 짧은 발전원들을 선호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인프라 투자비에 대한 부담이 최근에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빅테크 업체들이 전력 수요가 올라가면서 변압기 그리고 차단기와 같은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런 투자비를 일반 소비자들이 지는 게 아니라 빅테크 업체들 직접 지어라 라는 식으로 이제 좀 정치권에서 압력을 주고 있다 보니까 현장 발전이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 센터 옆에 발전기들이 건설이 되면은 당연히 뭐 변압기, 차단기, 배전반 이런 수요가 증가하는 것은 당연하고요. 그래서 한국의 전력기기 업체들은 수혜를 계속해서 볼 거다라고 전망할 수 있겠습니다. 네, 병목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현장 발전이 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추세다라고 짚어주셨고요. 3분기 오라클 잔여 이행 여부 살펴보면 전년 대비 무려 359%나 급증을 했다고 합니다. 글로벌 AI 인프라 투자 사이클에 본격적으로 진입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글로벌 데이터 센터 투자 붐이 전력기기 업종에는 이미 얼마나 반영됐다고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선반영이 됐냐 네. 아니면 아직 좀 덜 반영이 네. 됐냐 이거를 질문을 주시는 것 같은데요. 네네. 일단 전력기기 섹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특이하게 선반영을 시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실적 발표 전후로 해가지고 좀 실적 추정치가 많이 움직이게 되는데 먼저 저희들 애널리스트들이 미리 조금 설레발 치면서 실적 추정치를 먼저 올리지는 않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산업 밸류체인 구조 때문인데 이런 송전 전력기기 같은 경우에는 유틸리티 업체들을 통해 가지고 주문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빅테크 업체들이 직접 주문을 하는 방식이 아니라 빅테크 업체들이 유틸리티 회사랑 전력 구매 계약을 체결을 한 다음에 유틸리티 업체들이 캐펙스를 변화를 시키고 그 마지막에 이제 전력기기 섹터의 추정치가 움직이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실은 미국의 유틸리티 업체들의 캐펙스가 먼저 변화하는 게 가장 전력기기 섹터의 중요한 변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전력기기 섹터 자체가 좀 선반영하는 분위기는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데이터 센터 그리고 AI 팩토리로 인한 수혜는 누가 제일 많이 받냐라는 질문도 많이 주시는데 LS 일렉트릭이 가장 명확하게 좀 받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력기기들도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빅테크 업체들이 직접 주문을 넣는 데는 배전 전력기기 회사인 LS 일렉트릭을 통해 가지고 직접 주문을 주다 보니까 좀 수혜가 상당히 명확하다라고 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전력기기 같은 경우에는 선반영이 되다기보다 실적단을 좀 눈여겨봐야 된다. 대표적인 수혜주로는 LS 일렉트릭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글로벌 빅테크가 주도하고 있는 AI 패권 경쟁 속에서 한국이 과연 어떤 위치로 남을지 자세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이 단순히 따라가는 플레이어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 각각 영역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을지 만나보도록 하죠. 다시 한번 네이버 카카오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뭐 차별화된 AI가 있지 않습니까?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하이퍼클로바 X나 카카오는 지금 챗 GPT랑 협업을 하고 있고 사실 카카오의 카나나 역시 AI 전략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수익성이나 밸류에이션에 미치는 영향 어디까지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네이버랑 카카오의 가장 큰 차이점이 그건 거예요. 자사 모델을 가지고 있느냐, 네. 아니면 이제 타사와의 협업을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느냐. 그래서 아예 다르게 봐야 된다는 시각이 있어요. 그렇죠. 네이버랑 카카오를. 그래서 각각의 일장일단 네.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네이버 입장에서 자사의 모델을 가지고 이를 개발해가면서 사업을 진출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 이제 사업의 확장성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좀 유틸리티가 굉장히 높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근데 다만 아무래도 이제 국내에서 네이버가 모델을 개발하고 GPU를 확보하고 이런 과정에서의 좀 허들이 높다 보니까 과연 이 허들을 얼마만큼 잘 넘어서 그리고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그런 AI 모델들과의 경쟁에서 얼마만큼 더 나은 아웃풋을 낼 수 있느냐가 가장 큰 숙제일 것 같습니다. 반면 카카오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좀 검증된 영역에서의 챗GPT라고 하는 모델들을 활용을 해서 자사의 서비스에 많이 넣기 때문에 어떤 서비스의 퀄리티적인 측면에서는 좀 손을 들어줄 수 있겠지만 반면에 네이버가 강점으로 가지고 있는 서비스 간의 어떤 그런 확장성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좀 불리한 모습을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협업을 얼마만큼 잘 이뤄내서 자사의 서비스에 이를 좀 적재적소에 좀 이걸 적용을 시키고
뿐만 아니라 카나나 서비스도 얼마만큼 잘 이걸 아우러지게 서비스를 적용할 수 있느냐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네이버, 카카오 모두 각각의 숙제를 가지고 있는데 이 숙제의 핵심은 결국 이용자 측면에서의 트래픽을 얼마만큼이나 모을 수 있느냐가 핵심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숙제를 얼마만큼 잘 해결할 수 있느냐는 결국 이용자를 얼마만큼 모을 수 있느냐로 귀결될 것 같습니다. 네, 이용자가 네이버와 카카오 중에 어디에 더 관심을 가질지가 주요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그래도 우리가 빅테크 기업이랑 기술을 좀 비교를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이버와 카카오 지금 빅테크와 기술 격차가 얼마만큼 있다고 보십니까? 그 LLM 모델 지능 지수 도표를 보면 과거와 이제 현재가 좀 달라진 점은 많은 모델들이 계속해서 짧은 주기로 계속해서 발표가 되고 있고 성능 또한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렇게 반으로 나눠서 왼쪽은 좀 지능 지수 퀄리티가 올라가는 게 좀 띄엄띄엄 있고 이때는 굉장히 이제 GPU 확보라든지 모델 간의 어떤 성능의 경쟁이 굉장히 치열했는데 최근에 이제 들어보시면 굉장히 이제 지능 지수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키텍처도 이제 오픈 소스로 굉장히 많이 이제 뿌려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GPU 확보라든지 이렇게만 잘 되어 있으면 어느 정도 서비스 퀄리티, 지능 지수들은 많이 높아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국내 같은 경우에도 사실 지금까지는 좀 서비스가 빅테크 기업들의 그것들과 비교해서 좀 떨어지지 않느냐라는 지적들을 많이 받아온 것도 사실이고 현재까지도 좀 많이 좀 뒤쳐져 있다라고 평가는 되고 있지만 이를 따라잡는 과정에서의 좀 속도 차이는 과거와 다르게 좀 더 빠르게 잡을 수 있다라고도 좀 기대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얼마만큼 선제적으로 또 투자를 하고 또 개발에 나서느냐에 따라서 향후에 어떤 그런 AI 경쟁에 있어서도 좀 따라잡는 그림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국내 플랫폼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점차적으로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원전업계도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전업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과의 프로젝트 속에 그 기대감이 주가에 좀 반영이 되고 있는데 글로벌 에너지 시장 전반적으로 봤을 때 주요 시장이 미국이지 않습니까? 또 미국은 내년도에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AI 관련해서 에너지 섹터에서 관심 가져야 될 큰 변수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일단 AI 관련해가지고 가장 중요한 변수로 떠오르고 있는 게 전기 요금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뉴욕의 조단 만단이 시장이 당선된 것도 어포더빌리티, 그러니까 비용, 그러니까 감당 가능한 비용,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에 대해서 상당히 미국 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전기 요금 역시도 상당히 좀 중요한 변수로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 이제 미국의 전기 요금 상승률 그리고 절대적인 금액을 보실 수가 있는데 트럼프가 후보자 시절에 했던 이야기가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은 물가 상승률 잡겠다, 에너지 요금 잡겠다, 전기 요금 잡겠다라는 거를 대표적인 공약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근데 실제 데이터로 지금 봤었을 때는 오히려 바이든 정권 말기 때보다 전기요금 상승률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차트는 이제 미국의 전체 주를 평균 낸 건데 뭐 데이터 센터가 밀집된 텍사스 아니면 미국의 북동부 지역만 보게 되면은 전기요금 상승률이 10%, 좀 높은 지역은 15%까지도 찍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민주당 정권에서도 전기요금을 가지고 트럼프 정권을 많이 공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뉴저지주인데 뉴저지주에서 이제 민주당 계열의 주지사가 당선이 되고 나서 네. 당선 첫날에 했던 게 에너지 비상사태, 전기요금 관련해가지고 비상사태를 선언을 했습니다. 더 이상 앞으로 1년 동안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라고 이제 못을 박았는데 그만큼 지금 전기요금이 상당히 좀 중요한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전기 요금이 중요한 변수다라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반도체 업종의 글로벌 경쟁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ASIC 개발의 속도에 가속화를 하고 있는 가운데 HBM 수요는 커지고 있지만 여기서 문제는 동시에 공급 경쟁도 계속해서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을 바라보는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그래서 내년에 삼성전자랑 하이닉스의 위치는 어디까지 갈 것인가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연구원님? 네, 저희가 일단 이 ASIC 시장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많았죠. 네. 근데 실제로는 다양한 업체들이 ASIC에 대한 개발을 준비를 해왔지만 잘 준비가 된 회사는 저희 구글의 TPU 차세대 제품과 아마존 AWS 쪽 물량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에 대해서 이제 어떤 회사가 공급을 많이 HBM 쪽을 해줄지에 대한 관심들이 있긴 한데요. 사실은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둘 다 올해 대비해서 내년에 ASIC을 대응하는 물량들이 늘어나긴 할 겁니다. 근데 다만 두 회사 모두 비슷한 수준으로 내년에 좀 증가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물론 올해 이제 사실 납품 규모로 치면 삼성전자가 좀 적었기 때문에 하이닉스보다는 공급률이 조금
조금 더 높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여전히 기술력이나 아니면 첨단 제품에 대한 경쟁력 측면에서 봤을 때는 뭐 하이닉스가 계속 우위를 가져가는 모습들이 HBM 시장에 계속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AI는 이제 단순한 기술 트렌드를 넘어서 기업 실적 그리고 주가 리레이팅을 가르는 최대의 변수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내년에 아무래도 한층 더 고도화가 되겠죠. 이런 환경 속에 주요 섹터들은 어떤 사업 모델과 투자 전략을 갖춰야 수혜를 극대화할 수 있을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업종 분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내년도 반도체를 바라보는 시각이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D램과 낸드는 타이트한 수급이 지속될 것이다. 이런 평가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내년 메모리 가격 사이클을 상반기와 하반기 좀 나눠서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사실 그 메모리 반도체는 전 26년도 상반기 구간을 PS 사이클이 이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하반기 지나면서는 이제 Q 사이클이 도래한다라고 이렇게 간략히 정리를 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지금 수요와 공급의 상황을 보면 사실 수요단에서는 이제 주요 미국의 하이퍼스케일러 업체들에 대한 주문이 3분기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4분기에는 오라클을 비롯한 네오클라우드 업체들의 주문까지 좀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시에 재고 사이드에는 수치로 치면 한 2, 3주 정도밖에 재고가 남아있지 않고 공급업체들의 신규 팹 오픈이 제한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가격은 계속 올라가는 사이클로 보이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한두 달 전에 생각했던 것보다도 4분기 가격 상승폭, 이 가격에 대한 모멘텀은 오히려 더 강화되고 있는 네.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 그 1분기에서 2분기 정도까지는 이렇게 가격 상승세가 계속 유지가 될 것 같은데요. 하반기 가면서는 상승폭이 조금 둔화되는 그림으로 갈 겁니다. 상승은 계속 하겠지만 상승폭이 둔화되는 가운데 이제는 전자닉스의 실적을 견인하는 팩터가 출하량으로 좀 바뀔 것이다라고 저희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중요한 건 올해 치솟았던 D램 가격이 내년에도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이어갈지인 것 같고요. 특히나 내년도 D램 가격을 견인할 주요 변수로는 어떤 걸 보고 계시는지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중요한 건 국내 메모리 반도체 업계에는 이익 측면에서 어디까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거라고 보십니까? 네, 저희가 사실 지금 서버가 4분기 상황이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좋기 때문에 네. 이 기저 효과를 사실 무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분기, 일단은 올해 4분기에는 아마 이제 시장에서 생각하시는 것보다 메모리의 실적은 훨씬 더 잘 나올 거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그 4분기를 원래는 한 20%대 D램 가격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봤던 것 같은데 거의 뭐 30% 가까운 상승까지도 지금 좀 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해보면 이번 26년도 1분기가 이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실적 시즌인데 그때 이제 한 번 더 추정치 상향 조정하는 흐름들이 시장에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흐름들은 가격 주도로 가는 흐름들이 내년 상반기까지 좀 이어지고 내년 하반기에는 출하량이 이제 성장을 하면서 전자닉스의 실적이 나올 텐데 여기서 하나 좀 하이라이트 하고 싶은 부분들은 출하량이 계속 성장하는 모습들이 나오면서 드디어 소부장 업체들의 실적 랠리도 좀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내년 하반기에는 특히나 소재 부품 기업들의 분기별 실적 랠리도 저희가 기대할 수 있다라는 이 투자 포인트도 좀 같이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내년도는 반도체 소재 부품 기업들의 실적 성장도 기대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전력기기 살펴보면요. K전력기기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굉장히 견조한 흐름을 보여줬고 그 주가 상승 배경에는 탄탄한 실적이 좀 뒷받침이 됐었습니다. K전력기기 수출액 AI가 끌어올린 수요 덕분일 것 같은데 가장 최대 시장이 미국 아니겠습니까? 내년에도 미국 시장에서 K전력기기의 수출이 증가할 수 있을지가 궁금하고 사실 미국 이외에도 우리가 어떤 지역을 관심 지역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일단 26년부터 네. 본격적인 AI 데이터 센터로 인한 수요 급증을 체감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봤었을 때 올해 2025년에 전력기기 업체들의 매출액 성장률이 AI로 인해서 자극을 받았냐라고 하면은 그렇지는 않아요. 사실은 과거 성장률이랑 거의 비슷하게 매출액 성장률 15%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그전 2년 전에 주문을 받아놨던 신재생 에너지 노후 교체로 인한 수요로 이제 매출액을 찍고 있는데 왜 이렇게 조금 AI 데이터 센터로 인한 수요가 조금 바틀렉이 걸리고 지연이 걸리냐라는 거는 사실은 전력
인허가로 인한 병목 현상이 지연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앞단에 있는 수요의 앞단에 있는 게 빅테크 업체들이고 그 중간이 유틸리티 회사, 가장 마지막이 전력기기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빅테크 업체들이랑 유틸리티 회사는 여기서는 큰 병목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유틸리티 업체들이 실제로 투자에 들어가고 전력망 투자에 들어갈 때는 인허가 측면에서 한 3에서 5년 정도 걸리다 보니까 여기서 병목이 걸리고 있고 네. 전력기기 회사들이 사실 매출액 성장률이 아직은 본격적으로 발현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주문이라던가 파이프라인 측면에서 뭔가 AI 기대감은 많이 반영은 되고는 있지만 아직 펀더멘털을 자극하고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반대로 보면은 오히려 내년의 성장률이 더 가파를 거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은 미국이 상당히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데 유럽 역시도 잠재된 수요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신재생 에너지로 인한 그리고 노후 교체로 인한 수요가 있었다 보니까 상당히 수요가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기존의 경쟁 업체들이 유럽에는 상당히 많았습니다. 뭐 ABB, 지멘스 이런 강자들이 있었는데 미국 시장에 공급을 하게 되면서 생긴 공백이 유럽 시장에 있다 보니까 한국 업체들이 그 틈을 파고들게 되면은 네. 좀 확장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전력기기 올해도 사실 의미 있는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내년도가 더 기대된다. 미국뿐만이 아니라 유럽 시장까지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GPU나 데이터 센터 등 AI 관련 카펙스가 증가를 하면서 수익성 부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앞서서 네이버와 카카오 내년도 계획을 살짝 짚어주셨는데 이 부분을 고려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가 성장 투자라고 볼 수 있고 또 어느 수준부터 마진에 부담된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제가 네이버 카카오가 뭐 최근 몇 년간 주가가 계속 부진했었잖아요. 가장 핵심적인 이유로 제가 어떤 표현을 썼냐면 성장성을 잃어버린 성장주였다라는 표현을 많이 썼었어요. 대표적인 성장주였는데. 네, 맞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네이버 카카오가 최근 몇 년간은 성장성보다는 수익화에 굉장히 치중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였었거든요. 뭐 인건비를 통제한다든지 해서 인프라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제하면서 수익성을 많이 향상을 시켰는데 상대적으로 주가는 많이 부진했습니다. 결국 시장에서 요구하는 네이버 카카오의 역할은 성장성을 갖춘 성장주로서의 좀 그런 모습을 기대하기 때문에 오히려 AI와 관련된 특히 데이터 센터나 GPU 같은 이런 캐펙스와 관련된 비용이 올라서 수익성이 감소되는 것에 주가 영향을 많이 받는다기보다는 그로 인한 어떤 성장성을 회복하는 측면에서의 주가 영향을 더 시장에서는 크게 예측할 것이라고 보고 있어서 캐펙스의 어느 정도 레벨에 따른 뭐 마진 리스크는 저는 좀 상대적으로 좀 제한적이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마진 우려는 그래도 좀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내년 AI 산업이 대확장기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하드웨어 공급망부터 소프트웨어 수익화까지 전 밸류체인에 대한 재편이 진행되는 가운데 섹터별로 어떤 투자 아이디어를 모색하면 좋을지 체계적인 분석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희중 위원님께서는 사실 탑픽 종목으로 항상 일진전기를 꾸준하게 말씀을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네. 내년에도 계속해서 일진전기가 탑픽입니까? 아니면 한 번 더 종목 교체를 해야 될까요? 여전히 저는 일진전기 네.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섹터 단에서 봤었을 때는 이제 AI 데이터 센터로 인한 기대감이 여전히 살아있는 상황이고 종목을 선택할 때는 한 3가지 변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수주잔고 성장률, 그리고 영업이익률, 밸류에이션 이렇게 나눠가지고 분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다가 배팅을 하냐, 그리고 어디 회사가 좋아질 거냐라는 거를 이렇게 3가지 변수로 나눌 수가 있는데 지금 가장 눈에 보이는 거는 영업이익률 성장이 앞단에 있는 회사들이 많이 보이고 있어요.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일진전기가 되겠죠. 그래서 일진전기 같은 경우는 국내 전력기기 회사 중에서 가장 빠르게 캐펙스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미 홍성 신공장이 돌아가고 있고 그게 올해 3분기, 4분기 때부터 지금 실적 개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동률이 올라가면서 램프업 되면서 영업이익률이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영업이익률 개선 측면에서 일진전기가 가장 눈에 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영업이익 실적을 봤을 때 일진전기는 여전히 내년까지 탑픽으로 봐야 된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전력기기도 전력기기지만 사실 반도체를 바라보는 시각이 굉장히 좋죠. 내년부터 슈퍼사이클에 진입을 할 것이다. 조정이 나왔을 때마다 계속해서 매수 관점이 유효하다. 이런 투자 전략을 제시해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백기륜 연구원님께서는 내년도 반도체 투자 전략 그리고 탑픽으로 보고 계신 최선호주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희 일단 네. 대형주는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 두 종목을
같이 말씀드리고 있고요. 소부장 종목으로는 아까 이제 내년 Q 성장에 대한 사이클 도래에 따라서 가장 크게 레버리지가 나올 수 있는 하나머티리얼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하나머티리얼즈라는 회사는 이제 에칭 공정 장비 안에 들어가는 핵심 파츠를 공급하는 회사이고요. 올해 3분기부터 이제 실적 서프를 좀 보여주기 시작을 했는데 다른 공정에 들어가는 파츠보다 일찍이 그 PO에 대한 부분들이 확대가 빠르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4분기 분위기도 확인해 보면 3분기보다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 보이고 내년에도 분기별로 성장하는 모습들이 가능할 것으로 좀 추정이 됩니다. 저희 연간으로 봤을 때 하나머티리얼 연간 영업이익이 800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이고요. 이런 그 QS 사이클이 27년도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27년도 숫자까지 감안해서 보면 빠질 때마다 사는 전략이 좀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머티리얼즈 그리고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는 계속해서 봐야 된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를 물어볼 때 네이버랑 카카오도 항상 단골 질문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이버랑 카카오, 네카오 중에 내년도 어떤 투자 전략을 가져가야 될지 일단 앞서서 네이버는 자체 AI 기술이 있고 카카오는 챗 GPT와 협업을 하고 있는데 두 종목 중 하나를 내 포트fol리오에 넣는다면 어떤 종목 선택하실까요? 말씀 주신 대로 네. 두 종목 중 하나를 넣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첫 번째로 두 번째로 그럼 어떤 종목을 골라야 될까 네. 했을 때 내년 연간으로 한 종목을 가져가기보다는 결국에는 각각의 구간에서 어떤 영역들이 영향을 많이 미치는지를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AI 모멘텀을 가지고 있느냐. AI 사업과 관련된 부분을 뭐 출시 예정이라든지 그럼 기대감이 있다라든지 그런 AI 모멘텀을 확보하고 있느냐가 첫 번째인 거고 두 번째는 스테이블 코인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최근에는 원래 연말까지 스테이블 코인 2차 법안이 좀 확정되는 것을 기대를 했지만 내년도까지 좀 연기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워낙 스테이블 코인의 어떤 그런 도입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작용할 수 있는지도 보셔야 되고 마지막으로는 실적 구간에서 어떤 회사들이 좀 실적에서도 유의미한 성과를 낼 수 있느냐 이 세 가지를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아무래도 두 종목 중 지금 현재 시점에서 한 종목을 고르라고 하면 네이버가 좀 더 유리하지 않나 싶어요. 예, 아무래도 AI 관련된 모멘텀에서도 내년도 AI 에이전트 같은 서비스 출시를 네. 앞두고 있고 스테이블 코인도 최근에 두나무 인수와 관련한 시너지 효과도 많이 빛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카오 두 종목 중에서는 네이버가 조금 더 매력적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AI 각 섹터의 전문가와 오늘 함께했습니다. 남인식 SK증권 연구위원, 정의윤 유진투자증권 연구원, 백기런 유한타증권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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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